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여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다들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정말 충격적인 일을 얼마 전에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과거의 아픔을 다 잊고 저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일을 겪고 제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린 나이에 만났어요. 제가 자존심이 조금 있는 편이라 연애를 할 때 주도권을 잡는 편인데, 연애를 할 때 남편은 항상 순종적이고 제 말이라고 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를 할 때 너무 좋았고 이 사람과 오래 만나게 되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과 저는 너무 잘 맞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운명이라는 걸 믿게 된 것 같아요. 식성부터 성격, 가치관까지 어느 하나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잘 맞았기에 싸울 일도 드물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다들 저와 남편을 오래 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저희 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남편이 또래에 비해 버는 수입이 많았습니다. 사업가였는데 나이도 어리다 보니 주위에서 남편의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 사업가가 이렇게 성공하기 힘든데 그 힘든 걸 제 남편이 해냈다고 말이죠.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인 것을 지인들이 아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더군요. 사람들은 저희의 결혼을 다 부러워했고 저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기대는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바로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음 날인 결혼식이 너무 떨려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너무 설레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축하 전화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한 여자가 울먹이며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제 남편과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서 말이죠. 그 여자는 대학생인 여자였고 제 남편과 연애를 한 지는 1년이 다 되어 간대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청첩장을 발견했고 거기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라도 드릴 겸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과 헤어졌다고 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여자라고 하면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런 더러운 짓을 벌이고 다닌다뇨. 그 여자는 저한테 제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했고 제 남편과 결혼을 한다면 제가 불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저와 같이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고도 했고 저도 그 여자와 함께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결혼식이었기에 그날에 복수하기 위해 그 여자와 저는 밤을 꼴딱 새우며 복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편에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리고 본식이 시작되고 저는 남편과 만나는 상간녀와 둘이서 눈빛을 주고받고 준비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 제일 앞에 화면을 띄워 전날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데이트를 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나왔고 뒤이어 저와 있던 사진과 동영상도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밝혔죠. 하객들이 수군대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도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아 말을 했어요. 이 남자는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보다 띠동갑이나 어린 여자와 함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같이 살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셨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다들 조심히 가세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유유히 결혼식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고 있는 제 손목을 누군가 잡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양심도 없다고 느껴졌죠. 저는 남편의 얼굴에 뺨을 내리치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남편의 상간녀가 있었고 저희들은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은 뒤 헤어졌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니 연락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다들 저에게 너무 통쾌했다며 복수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해주었죠. 저는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했고 제가 과연 잘한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빠르게 그날의 일에서 헤어나오려고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다시 제 인생으로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전 남편과 아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들어보니 전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왔던 남편 회사의 투자자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모을 수 없었던 남편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그 사람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그 뒤로 전 남편에게 연락이 수도 없이 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저는 한 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와서 경찰까지 부르는 바람에 전 남편은 제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주위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많았고 회사 일도 잘 풀렸기에 과거의 아픔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 주위에서 하나둘씩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겪고 지인들은 저에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도 많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남자 만나지 말고 혼자 행복하게 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딱히 혼자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건 아닌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워낙에 일만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 빼고 다들 결혼을 했더라고요. 주위에서 결혼을 하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와 잘 맞고 믿음직스러운 사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친구들이 소개팅도 주선을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와 잘 맞지 않았고 공감대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인정하긴 싫지만 저와 제일 잘 맞았던 건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모든 게 잘 맞긴 했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전 남편과 잘 맞았던 추억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너무 잘 맞았던 사람이었지만 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도 중요했고 일도 중요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응급실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다치셔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당장 수술 동의를 했고 회사에서 반차를 낸 후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걸으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마취해서 깨셨고 괜찮다고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딸인 제가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스러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아빠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근데 죽기 전 마지막 부탁이 있어. 바로 사위 보는 거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는 게 내 꿈이고. 아버지는 얼른 제가 결혼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마땅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선자리에 나갔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되지 못했고
저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저는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야근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 저를 부축해 주었고 저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가 저를 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잘생겼었어요. 연예인처럼 생겼다고나 할까요? 이목구비도 또렷했고 목소리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남자는 저에게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 얼굴에 홀린 듯이 제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그 남자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남자와 저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마치 전 남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 남자를 만나면서 전 남편이 계속 떠오르는 게 미안했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생긴 건 전혀 달랐지만 성격만 똑같았다고 할까요? 그 사람한테 저는 한번 이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지만 그 남자는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저희 둘은 나이도 비슷했고 잘 맞았기에 연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애를 하는 내내 행복했죠. 제 남자친구는 저희 아버지를 찾아뵈면서 간병도 해드렸어요. 아버지도 제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저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자친구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었기에 진행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라며 말이죠.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일만 했던 저라 이제는 그만 손을 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집안일에 몰두했어요. 회사분들은 언제든 다시 돌아오라고 했고 저는 제 주위에 드디어 좋은 사람들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워낙 병원에서 저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기에 저와 남편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토록 바라셨던 사위를 보시고 가셨기에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잠에 주무신 채로 생을 마감하셨고 저희는 맘 편히 보내드렸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남편 덕분에 금방 치유할 수 있었고 남편을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잘 되었고 저는 집에서 지내는 것도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인생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당신이 내 집 바닥에서 걸레질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은 다리를 꼰 채로 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찌개가 너무 짜잖아! 맨날 집에 있으면서 요리 하나 못해서 되겠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이런 거 먹이고 싶냐고! 이 말을 하며 싱크대에 음식을 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만 저한테 이렇게 돼야지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태도였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동호회도 많이 가입되어 있었어요. 그중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면 어떤 남편들보다 다정다감합니다. 가끔씩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다른 아줌마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고 남편은 만인의 남편이 되죠. 저는 거기다 대고
남편이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지만 또 밖에서는 어느 남편보다 착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헤어지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다른 여자의 립스틱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에서도 다른 여자와의 대화 소리가 녹음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건 전 남편이 바람 피울 때의 방법과 동일했습니다. 남편의 옷에서 립스틱이 발견되었을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남편의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떻게 이 두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수법이 똑같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제가 결혼한 사람들은 바람을 피울까요? 정말 슬펐고 제 자신에게 문제가 있나 싶어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건가 싶기도 했고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나 싶었죠. 하루 이틀은 남편 앞에서 모른 척을 했지만 도저히 제 마음이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 앞에서 웃으면서 평소처럼 지냈는데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실을 다 남편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하자고? 그래, 이혼하자. 나도 젊은 사람 만나고 살고 싶어. 근데 나랑 이혼하기 싫지? 나 같은 남자랑 못 헤어지겠지? 이 말을 하며 저를 비꼬는데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미 직장도 그만둔 상태고 모아둔 돈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다 알아서 저에게 저런 말을 한 것이고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방으로 도망쳤어요. 자존심이 미친 듯이 깎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티를 냈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었고 이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며칠간 묵기 위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이 남자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제 자신이 미웠거든요. 무엇보다 이 남자를 믿었던 제 자신도 싫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고 있는데 그때 옷장 뒤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옷장 뒤에는 상자가 하나 있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꺼내서 열어보았죠. 그런데 상자 속에 있는 물건들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사진들이었거든요. 저는 이 남자의 사진들이 왜 저희 집에서 나오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속을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바로 성형외과 시술 내역들이었습니다. 그걸 읊어보는데 끝이 없었고 성형을 받은 곳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저희 집에 전 남편의 사진들과 성형 내역들이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알아냈습니다. 바로 지금 제 남편이 바로 저의 전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저와 너무 잘 맞고 했던 이유가 바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독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할 때부터 하는 행동들이 전 남편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둘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전신 성형을 해서 제 앞에 나타나 저와 다시 결혼을 한 것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걸까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의미심장한 말들도 다 떠올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현관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다시 자세히 보니 전 남편과 닮긴 했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 상자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한 뒤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네가 행복할 줄 알았어? 너만 보면 사업 망하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 붙여 있던 게 아직도 눈에 훤해.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 집만 버리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혼해. 이혼하던가. 왜? 못하겠지? 너 나랑 이혼하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사과라도 할 줄 알았는지 팔짱을 낀 채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무표정으로 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헛웃음을 내며 당황해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늘 가방 속에 지니고 다니던 이혼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남편이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는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게 보였고 그 순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내가 잠시 미쳤나 봐. 난 당신이 나 없이 못 살길 바랬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댔고 저는 그 말을 무시한 채로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펑펑 울며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자기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 되길 원했다고 하는데 정말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남자한테 이렇게 놀아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와 근처 숙박업소에 아무 곳에나 가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소송도 진행했죠. 이혼을 하면서 받은 위자료로 집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와 다시 같이 일을 하자는 말을 하셨죠. 너무 감사드렸고 저는 다시 그곳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갔지만 변한 거 하나 없었고 다들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마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인들에게 일부러 제가 겪은 일들을 다 말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남편의 사업에 또 지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업계의 소문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남편 회사의 주가는 정말 많이 떨어졌고 저는 그가 다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는 이 사람과 엮일 일은 없길 바랬죠.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고 아무런 소식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익숙한데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또 얼굴에 성형을 했는지 얼굴이 되게 부자연스러웠고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자기 딴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되게 자신감이 넘친 채로 저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잘해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보기도 싫었어요. 그리고 성형 중독이 된 그를 보기 버거웠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가끔 SNS를 보면 사진이 올라오는데 정말 제가 알던 옛날의 얼굴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얼굴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인들 사이에서는 대출을 받아서까지 성형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엮이기도 싫고 드디어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후련해요.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한 남자한테 이렇게 오래 잡힐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고 많은 일들이 저에게 들이닥쳤기에 조금 쉬려고요. 여러분도 꼭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